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명입니다. 5월 15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밖에 비가 조금씩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휴일인데 저는 평상시와 똑같이 오전에 사무실을 나와서 지금까지 저의 업무에 몰두하면서 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R&D가 업이죠. 그리고 이 방대한 자료가 멤버십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의 멤버십 회원분이시자 유튜브 구독자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보시면 귀인님 강의에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을 접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네요.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매일매일 직장일, 집안일 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귀인님 방송을 들으며 열공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어법, 또렷한 발음,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기반한 강의에 귀인님의 준비, 시간, 노력과 열정이 가득 느껴집니다. 오래오래 길게 동행해 주시려면 건강이 우선입니다. 정말 항상 유용한 강의 감사드려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많은 발전들이 진행되고 있었네요. 이렇게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사람이 설 자리가 없을 것에 소름이 돋습니다. 꼭 필히 1%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이런 방대한 자료를 매일 올려주시는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직접 와 보셔야 체감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멤버십과 유튜버야 레벨로가 다른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자신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소름 끼치는 최고의 영상들로 가득합니다. 오셔서 직접 체감해 봐야 알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을 달려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행 기준금리 장기간 유지해야 할 수도, 이 한 문장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구간이 저는 최대 호재로 보고 있다. 이유는 금리가 가팔르게 올라가다가 완만해지면서 결국은 증시와 코인이 폭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결국 물량을 소화하면서 상승이 이어져 왔다. 이 과정 중에서 현재 추세가 살짝 무너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은 소화하고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구간 동안에. 그렇기에 이게 최대 호재이다. 금리 인하를 호재로 보는지 악재로 보는지, 금리 동결을 호재로 보는지 악재로 보는지에 따라서 프로와 아마추어가 갈립니다. 금리의 뜻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금리의 뜻은 돈값입니다. 돈값. 금리 이자 몇 프로, 이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통화량. 통화량을 결정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통화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금리를 내린다 그래서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미친 듯이 투자를 할까요? 사람들을 뽑고 채용을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설비 투자를 늘리고 생산량을 늘려서 원자재를 막 구입해서 생산을 확장할까요? 지금 이 고금리 환경에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 측면에서 보면, 금융 투자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나 가게들이, 개인들이 금리 찔끔 내렸다고 해서 은행에서 이자를 빌려와서 투자를 미친 듯이 단행할까요?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 그동안에는 금리를 내리면, 제로금리까지 내리면 양적 완화에 의해서 통화량이 팽창했습니다. 물론 금리 제로도 안 되니까 결국은 돈을 찍어서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게 되었었죠. 일본 기준 마이너스, 일본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물론 미국은 제로 금리였죠. 이게 바로 2008년도에 나와서 2024년도까지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하가 좋은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금리가 제로 금리까지 갔어야, 그리고 세 차례 양적 완화까지 갔었어야, 미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 때 제로 금리에 이어서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갔었을 때 시장에 돌아나갔다. 대한민국도 결국은 통화 수합까지 체결하게 되면서 시장에 돌아나갔다. 금리 찔끔 내린다고 해서 시장에 돌아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찔끔 내려서 물량을 소화하고 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금리가 급하게 떨어질 때는 진짜 위험한 시그널이다. 이때까지는 상당 구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을 저는 최대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흔들기가 계속 진행되겠지요. 개인 투자자는 여기 참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금융 봉사니까.
눈과 귀가 닫혀 있으니까 그 눈과 귀를 열어드린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와 R&D에 기반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 제대로 알려준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JP모건 핀테크 업체 브로드리치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레포 결제에 JPM 코인을 활용한다. JP모건이 자체 블록체인 우닉스가 핀테크 업체 브로드리치와 파트너십을 체결, 브로드리치, 레포, RP 환매 조건부 채권 플랫폼 결제에 자체 암호화폐인 JPM 코인을 활용할 예정이다. JP모건이 자체 JPM 코인을 활용해서 레포 결제에 활용한다. 이 이전에 이미 그 시스템은 준비가 되고 있었다. HQLAX를 통해서 분산 원장 DLT를 활용하여서 증권금융, 레포 산업에 획기적인 효율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금융기술 회사이다. 증권금융 및 레포 시장에서 활동하는 은행 및 자산 관리자이다. HQLAX의 핵심 고객이 말입니다. 여기에 분산 원창이 입혀진다. 여기에 주인은 누구죠? JP모건, 시티, 크레딧 스위스, R3, UBS, CIBC, BNI 멜론, BNP 파리바, ING, 골드만삭스, 코메르츠 뱅크. 자, 결국 전 세계의 금권들입니다. 이 금권들이 레포망, 그리고 오늘 JP모건이 핀테크 업체 브로드리치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레포 결제에 JPM 코인을 활용한다. 이 레포의 뜻도 알아야 되겠죠? 레포는요, RP입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자, 금리가 결정하는 그 시스템을 보면은요, 기준금리, 그리고 콜금리,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CD, CP 금리,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 알고 계시죠? 3개월짜리 CP 기업어음, 1년짜리 통환채,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에서 발행합니다.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걸 발행해서 통화량을 흡수하거나 늘리거나 그걸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요. 국채, 회사채 3년짜리. 이게 바로 이제 드디어 시장금리로 연결되죠. 대출금리요. 가계 대출금리, 기업의 대출금리. 그리고 이게 기준금리로 연동되는 겁니다. 이 중 바로 초단기, 콜금리.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요. 7일물, RP, 환매 조건부 채권, 이 레포를 바로 사고 팔므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 레포, 연준이 레포 시장에 개입하였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내부망에서 이미 분산 원장, 자체 코인에 대한 결제망이 시스템이 테스팅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구축이 되고 있다. 요거를 인지하면 됩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레포가 뭔지, 환매 조건부 채권이 뭔지 이거는 결국 대한민국의 일주일물 RP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더라. 한국 기준, 미국 기준으로 레포, 초단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초단기. 여기에 바로 JPM 코인이 활용된다. 내부망의 씰, 자체 코인 또한 이미 준비가 되고 있다. 전 세계의 푸넬리티를 통해서. 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블랙록 ETF 투자 총괄, 뱅가드 신임 CEO 임명을 예상한다. 블랙록의 현물 ETF 파일링을 주도하였다. 블랙록 ETF 및 지수투자 글로벌 총괄인 살림 램즈가 뱅가드 신임 CEO로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였다. 자, 그러면 뱅가드가 기존에는 우리는 코인에 관심이 없어,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어 이런 말을 했었죠.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 3월 뱅가드 CEO가, 근데 CEO가 블랙록의 현물 ETF를 주도했던 그 인물이 뱅가드의 CEO로 갑니다. 정리를 하면 볼게요. 지금의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진행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스테이트 스트리트, 세계 3대 자산운용사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원한다. 준비가 우린 돼 있어. 그러면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세계 4인방입니다. 나스닥 시가총액의 40% 이상이야. 그럼 뭐죠? 달러의 주인이 바로 얘네입니다. 얘네를 지배하는 애가 바로 그들이죠. 리플과 뿌리가 똑같다. 뱅가드의 블랙록의 ETF로 주도했던 사람이 일로 자리를 옮긴다. 그쵸? 이미 결정. 이미 이쪽으로 이사하는 거는 100% 결정돼 있습니다. 더불어서 JP모건, 웰스파고, 그리고 로스차일드. 이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미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100% 정해 있습니다.
리플, 미국 모건 주립대에 105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모건 주립대는 투자금을 국립 핀테크 센터 발전에 사용할 방침이다. 해당 센터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등 이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한 블록체인 연구 허브이다. 이미 리플의 대학 지원 프로그램이 있죠? 그 가운데, 그 연장선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에브모스,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XRP 레저,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사이드체인을 구축한다. 이더리움과 XRP 레저가 연결되고 전 세계 블록체인은 체인이 하나로 다 연결될 겁니다. 전 세계 체인망이 연결되고 있다. 즉, 금융의 원 솔루션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슈와 상관없이, 가격과 상관없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가동될 거니까. ISO 2002 관리자 그룹에 이미 리플렛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전 세계 중앙은행과 대체 불가능한 섹터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죠. 이 답안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이죠. 누가 몰빵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확신이 없는데 투자하라 그랬습니까? 출발지는 여기 있고요. 출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100명이 출발하면 여기 도착하는 거는 한 명으로 보시면 돼요. 1000명이면 10명입니다. 우리는 10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세상의 부정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투자의 성공 여부가 갈립니다. 주식의 시대에서 지난 수백 년간 이어졌던 말이죠. 100년으로만 볼게요. 100년 동안 주식의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론을 무시하는지에 따라 투자의 성파가 갈렸다. 코인 시장은 이제 그 역사가 2008년, 9년, 이제 고작 15년, 16년 되었습니다. 이제 초기 시장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이 부정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1%가 결정됩니다. 눈과 귀를 제대로 열으시고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문명은 정해져 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